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살리는 여자 김보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군부대에 가시는 자살 예방 가시는 게이트키퍼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군부대용 게이트키퍼 강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군인 우울증에 대한 자살에 대한 논문들을 조금 더 봐주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에 통계치를 국방부에 들어가셔서 전체적으로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인분들은 위계 질서에 대한 고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의를 가실 때는 고립증후군하고 포모증후군에 대해서 군인 자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립증후군은 일단 뭐예요? 네. 뭐 남극이라든지 아니면 좁은 공간에 계속 되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위축되고 불편하고 예민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포모증후군이라는 사회적 고립의 현상이 좀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놓치면 안 되고 내가 조금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이게 뒤처지나 나만 고립되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립증후군이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캐나다 그 칼렌데하고 맥킬대 공동연구팀이 포모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솔직하고 성실하고 외향적이고 친화적인 분들이 상당히 포모증후군에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인증샷을 찍어서 빨리 올려야 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빨리 습득해야 되고 안 그러면 불안한 여러 가지 포모증후군들이 보입니다. 자, 우리 게이트키퍼가 한 부대 그러니까 그 한 부대의 내에 꼭 10명 정도는 있어줘야지 되겠다. 제가 그거를 좀 신문 기사화 한 겁니다. 따라서 왜냐면 부대는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 부대만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대의 현실에 맞는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게이트키퍼가 그 부대에서 반드시 같이 군복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군복무 기간이 점점 줄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G방이라든가 사이버 지식방이라든가 싸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핸드폰도 저녁에 또 오픈되면서 많은 것들이 고립보다는 조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 개발을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몰입하는 부분이 뭔가 생겨야 우울증과 자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들 군인 또한 뭡니까? 이런 예방지도사, 그러니까 군인 예방지도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관심사병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 시도했던 분들은 다시 고위험자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뭐예요? 본인이 공감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자책이라 고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병사로 조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 누구도 원하거나 그 누구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을 퍼슨 중심으로 바라보시면서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결손 가정이나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뭐 성 관련 우려자나 기타 가혹행위 우려자분들이 반드시 자살을 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오해는 없어져야 돼요. 오히려 결손 가정에서 조금 더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시는 군인분들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신 분들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다. 그런 오해는 절대 금지다. 단지 조금 불편하시고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타를 당했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분들은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보호관심사병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입대 막 100일 미만자는 뭐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받겠죠.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자아 효능감이라든지 회복 탄력성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호관심사병으로 넣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파같이 까도 속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위장 간심사병이라는 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분은 우울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살 고위험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빨리 제대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그렇죠. 우울한 것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장 좋지 못한 사례입니다. 가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 소시오패스나 그린캠프 뭐 반사회적에 대한 이런 도서 같은 거는 기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놓으신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 같이 뇌의 전두엽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 말고 소시오패스들은 너무 많아요. 전 인구에. 그쵸? 3에서 5%를 차지하기 때문에 군인분들이 소시오패스가 가운데에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로 인해서 좀 더 안 좋아지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소시오패스가 무시무시하게 생기실 것 같지만 이렇게 가장 장화신음 고양이처럼 가스라이팅을 잘하고 그 다음에 남들을 잘 이용하는 이런 평범한 사람으로서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호르몬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엔도르핀이나 도파민이나 무조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보시면서 군인 강의를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좀 가셔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베르테르 효과나 파파게노 효과는 알고 계시죠?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하신 분들이나 유명인이 뭡니까? 예, 자살하면서 따라서 돌아가시는 형태의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경우고, 파파게노는 뭐예요? 자살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살아나면서 사랑한 연인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베르테르 부정적인 효과보다 어디로 가야 돼요? 포지티브적인 파파게노 효과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본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군인분들의 그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강의를 가졌을 때는 이런 그 위기 개입에 대한 것들 다이렉트 질문하고 경청하고 안전 확보해주고 조력자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뭡니까? 집어주시고 자아 효능감이라든지 그분들이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인지를 자아 존중감을 뿜뿜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